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전히 날은 비가 어제 많이 왔으니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리가 상승하고 어제는 금리가 많이 오늘도 살짝 1bp씩 상승한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 여기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여기에 한국 정부가 아무 대응책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어제 한국이 지옥을 맛본 거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모든 악재가 어제 다 나온 그런 하루였다.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는 치명타로 지금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주가 차별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좁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오, 온전, 방산, 트럼프 수혜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개로 좁혀 투자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한미 차별화 물결에 휩쓸려가는, 연말에 나타나는 팔고 나가자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시장에서 어려움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수급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휩쓸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좁혀서 투자하자. 바이오, 원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이 정도로 투자를 해서 좀 좁혀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 헤맬 위험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수록 더 많이 있고 공부하고 좀 생각을 좀 하고 과감하게 팔 때는 팔고 살 때는 사고 이러한 전략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도 금리 인하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올 가능성, 그 다음에 고금리가 또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오는 충격들, 원화 약세들, 달러 강세들,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부담들, 관세라는 생각, 수출 위주라는 우리에게 관세, 방위비 분담, 난문 문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크게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오늘 또 미국 대선 그 집계표를 보면 또 그렇게 해리스가 밀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비등비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마이너스 0.02, 나스닥은 플러스 0.18, S&P는 마이너스 0.05, 나스닥이 막판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 차인 듯한 느낌을 받죠. 이 가장 큰 징후가 뭘 해도 지수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에는 좀 약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꼭대기 증후군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옆으로 좀 쭉 올라오다가 옆으로 좀 기다가 한 번 더 상승하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변곡점이 미국의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너무 한쪽으로 배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글로벌 시장이 너무 이제 트럼프 쪽으로 확 쏠려가는데 이것도 나중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힐러리와 과거의 선거전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긴 했죠.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는 말자. 필라델피아를 이기느냐 싸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9석 플러스 한두 개 줄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뉴욕 증시 국채금리 상승 압박에서 오늘은 살짝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다. 네, 국채금리 상승 압박이 주가를 좀 박살내는 원인인데 그 이유를 뒤를 살펴보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시사 발언, 그 다음에 FOMC 회의록을 까봤더니 50bp 인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시 금리를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오를 가능성, 향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반대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확실하게 강력하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나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 중국과의 전쟁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욱 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면의 칼인데요. 어떨 때는 장점이 어떨 때는 단점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좌우간 지금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게 글로벌 시장 유동성 장세로 왔는데 살짝 금이 가는 꼭대기 증후군, 미국 증시도 이제 거의 상승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왔다. 근데 그 유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떨어졌다는 거죠. 네. 오늘 엔비디아는 장중 신고가 경신 후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있는 혼돈과 한국 증시가 모든 악재가 다 한국 증시에만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을 과연 주식시장에서 이걸 극복하느냐. 저는 장 초반은 극복했다가 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윗골이 조심하자. 미국 증시 꼭대기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에 덜 아주 무디게 반응하는 게 꼭대기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이죠.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도 혼돈의 장세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연말이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따라서 미국 증시가 쉬어갈 때 한국 증시가 똑같이 쉬어가는 모습이 최악의 케이스죠.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죠. 올라갈 땐 적게 올라가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는 한국 증시 특징상 미국이 쉬어갔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GM 전기차 부분에서 손익분기점이 도달했다. GM이 전기차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GM이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10% 이상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GM 잠깐 살펴봅시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GM의 주가 상승이죠. 9.81% 상승, 53.73달러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얼티엄 셀부터 시작해서 GM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등 여러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GM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이 487억 8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 추정치 446억 9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 거다. 그냥 상회다. 크게 상회. 주단 순이익 EPS도 2.96달러를 기록, 예상치 2.44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GM은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분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M은 경쟁사로부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고, 테슬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GM은 특히 전기차 부분에 이미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다. GM은 올해 2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통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테슬라가 지배하고 있는 전기차 신작에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너무나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에 그나마 한 줄기 빛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문제죠. 네, 미국 10년 국채물 4.2% 돌파, 3개월 내 최고. 미국 10월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4인데 예상을 상회를 했다. 제조업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는다. 미국 레이드북 소매 판매 4.6%, 전주 대비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3.2%를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 신무역 전쟁 경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이 해리스를 비공개로 지지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됐네요. 당선 시에 재무부 장관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막됐죠. 푸틴, 러중 협력, 세계 안전 기여, 뭔가 러시아에 뭔가 돌파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런 데 막 나가서 얼굴 비추고 오는 것 같아요. 대만 페가트론 12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겔 서버를 출시하겠다. 차세대 AI 칩 블랙겔이 장착된 서버를 대만 페가트론이 출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블랙웰이 드디어 시장에 대만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록히드 마틴 3분기 매출 예상 하해. 미사일 판매 전년비 23% 증가. 네, 3분기 매출은 예상을 하해했는데 미사일 판매는 전년비 23%를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매출은 올라갔는데 예상보다는 하해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산이 좋은데 록히드 마틴이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나라 방산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바이오와 SMR이지 않습니까?
미국 도미니언 에너지는 $60에서 오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달러 지수는 플러스 0.07, 103.91, 104까지 한번 도전, 105까지는 올라오게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 네, 온달러는 1380원. 네, 드디어 1380원 찍었네요. 어쩔 때는 원화가 약세이니까 작년만 올 7월까지만 해도 그것 때문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원화가 약세이니까 돈이 빠지는 모습. 어제 2,900억을 팔았는데 그중 2,800억이 삼성전자였다는 게 충격적이죠. 그만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수급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가와 국내 옷대들, 개인 투자가들 어제 많이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WTI는 2% 상승 71.44달러. 지금 미국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 있는데 뭔가 좋은 소식, 협상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전쟁의 1~2%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030, 0.05bp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물은 4.205, 1.8bp 상승하는 모습.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은 하지 않았다. 금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WTI 봤고,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0.41% 하락, 217달러 사야 될 것 같아요. 217달러 붙으면 테슬라는 사서 단타 치시면 250달러까지 파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강력 매수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68, 143.59달러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애플은 마이너스 0.33%, ARM 마이너스 0.88%, AMD 마이너스 2.24, 올타비티 마이너스 2.62, 캐터필러 마이너스 0.34 하락. 일라이닐이 마이너스 플러스 0.28, 일라이닐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16, 107.82달러. TSMC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71. 이렇게 크게 올라가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 그건 꼭대기 증후군이다. 선반 TSMC도 이제 반영할 만큼 반영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38%, 67,000 달러 정도에 오면 항상 부딪히는 거죠. 결국 이런 종목들은 전부 박스권으로 보면 되죠. 6만 달러 그치에 붙으면 사서 65,000, 67,000 되면 파는 박스권으로 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유입이 지속됐는데 이것이 혹시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깊게 다뤄봐야 될 오늘 첫 번째 토픽.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살짝 좀 꺾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미국 주식 매수가 늘면 적정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죠. 당연히 돈들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보유 미국 주식 잔액은 꾸준히 늘어서 2020년 이후에는 미국인 보유 해외 주식 잔액을 넘어섰다. 격차는 커지고 있다. 채권은 통계가 작성된 1976년 이후 미국이 보유한 해외 채권 잔액이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채권 잔액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는 거죠. 미국 밖에 기대 수익이 높다면 미국의 해외 투자가 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실제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미국인이 보유한 해외 채권 잔액이 급증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미국인들의 해외 자산을 사는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을 사는 게 그동안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25% 안팎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대형 테크 기업들의 수익이 견조하면서 돈이 빨려 들어왔다는 거죠. 글로벌 전체 유동성은 늘어난 가운데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면서 미국 주식시장 가격이 그동안 올랐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좋았던 것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러한 현상이 살짝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침체가 전개될 것이다. 미국의 확장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확장이 끝나는 전개 과정을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혁신이 마무리되면 미국으로 들어간 돈이 멈출 것이다. 혁신이 마무리가 되면 90년대 인터넷 보급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2000년이 되면서 추가 상승 또는 속도가 느려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AI가 거시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나면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무서운 거죠. 이렇게 확장이 끝나면 혁신은 다른 형태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죠. 90년대는 인터넷에서 2010년대 스마트폰과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고금리 여파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좀 멈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를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2024년 9월 현재 페드의 기준금리가 인하 여력은 최대 500bp가 내릴 정도로 앞으로는 이제 고금리가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고용을 되돌릴 수는 없다. 고용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저소득계층의 신용카드 연체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처분 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 잔액은 낮으며 소득과 비교할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미국은 낮은 상황이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서 기업 부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회사채 만기가 2028년을 전후해서 도래 금액이 크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도 한번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과 금리가 만기도로 회사채 상환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8년 근처로 해서 많이 돌아오는 회사채의 상환 부담을 과연 어떻게 미국이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혁신이 마무리될 때, 두 번째로는 미국 고금리가 지속돼서 그 여파가 지속될 때, 이럴 때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좀 멈출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혁신이 마무리되는 게 가장 큰 미국으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다. 미국 주식이 이 혁신이 마무리될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중후반을 치라면 더 이상 HBM을 사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예. 모든 것들이 이제 프레임이 시스템이 다 장착이 되면 HBM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시대가 올 확률이 내년 하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이제 하락할 가능성, 엔비디아 제국도 이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좀 무너질 가능성은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당분간 좀 낮아 보인다.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코로나19 급증했던 구인율이 정상화되는 마지막 단계가 지속되면서 구인율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구인율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AI 도입 영향으로 미국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죽을 것이다. 9월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또 걸린다. 네. 또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 집권을 하면은 또 이민을 막는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된다면 고용이 뭐 그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아, 트럼프가 이제 막으면 오히려 미국 내에서 뭐 미국 내부에 이민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미국의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세 가지 요인을 드는데 혁신이 마무리되고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고용이 늘지 않은 이 사건이 터지면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동안 주가를 올렸던 미국의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고점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다.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걸 한번 다 아는 이야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네,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은 그 원인도 다양하지만 처방청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삼성전자의 기술력 회복 여부의 불확실성, 정부의 경기 살리기 정책의 실종, 금투세 불확실성, 기업 경쟁력 회복력 등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성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 주식시장을 한데 후려갈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다. 여기에 트럼프 상승 시 금리가 상승하고 원화가 약세력하고 더욱 강력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 중국 때리기, 자국기업 우대 정책 피해 가능성, 그리고 높은 관세 부과 등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어제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매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도가 삼성전자 하나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증시가 고점 징후를 보이고 있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미국이 쉴 때 우리는 더 많이 쉬고 오를 때 적게 오르는 이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없습니다. 좁혀 투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좁혀 투자하자. 네, 좁혀 투자하자. 그래서 가는 말로 올라타 있는 가는 섹터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죠. 네, 이미 파악이 돼서 투자가 돼야 지금 들어가면 늦습니다. 바이오, 원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종목들을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위에서 언급한 섹터 위주로 종목을 짜라. 만약에 이것저것 살 거 있으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10월 말 11월 초에 좀 더 무너졌을 때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도 어제 올라갔던 종목 위주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빠르게 순환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또 새로운 순환 종목으로 시장이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바이오, 재건, 원전 이제는 오늘은 쫓아가지 말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빠져서 내려오면 그때 들어가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원전에서 한두 종목이 없으면 포모에 너무 시달릴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발 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윗꼬리를 조심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윗꼬리에 좀 조심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 틀린 멋진 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습니다. 네, 제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같이 상담해드리고 같이 집단지성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 바로 옆이 창가였는데 제가 20층에서 근무하는데 하루 종일 비 오는 밖을 쳐다봤죠. 주식시장 보기가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 리포트 저 리포트 여러 가지 거 블룸버그 들어가서 여기저기 보고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같은 것도 미국은 어떻게 보는지도 보고 막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좀 이러한 잡념들이 날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지금은 좁혀 투자하자 꼭 기억을 하시고 과감하게 바꾸고 싶을 때는 바꾸셔야 됩니다. 네,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